첫 번째 시장 얘기부터 잠깐 좀 그렇죠. 짧게 할 것 같아요. 네네. 시장이 오늘도 이제 강한 반등세가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지수가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유동성이 결국은 제가 계속 유동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동성의 방향이나 모양을 보더라도 지수를 쉽게 꺾고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 모습. 오히려 뭐 더 가기 위한 뭐 움직임 같이도 그렇죠. 보여질 결과적으로 정도로. 보면 이번 조정도 네네. 다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약간의 골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용수철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누르는 것 같은 네. 그죠? 그런 모습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좋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아무런 타격을 안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조금 이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그래도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뭐 마감주 시장에서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좀 어떤 단기적 어떤 고점에서의 일부 차익 매도,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저도 넓히는 그 전략을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제 장의 패턴은 조금은 제가 주장했던 어떤 생각과는 좀 반대로 좀 움직여지는 흐름이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자 매기가 쉬었다가 하고 또 쉬었다가 하고 이런 흐름인데 쉬었다가 가는데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약하게 실을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넓혀가면서 익절가를 높여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건전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만큼 조금 즐기시되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결과적으로 현금 확보를 계속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많이 더우세요? 지금 뭐 갑자기 식은땀을 벌벌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예. 아니 갑자기 아까는 좀 기분 좀 좋았었는데요. 네. 갑자기 앵커님을 보니까 훈훈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ST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ST팜이 오늘 11%는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목표가를 변영 대표님은 10만 원, 저는 99,000원을 잡았던 ST팜. 오늘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김없이 예측한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지난 6월 22일이었습니다. ST팜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잠깐 좀 공시를 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올리고액산 치료제 신약 임상용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 소식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의 34% 해당되는 322억 원을 수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계약 상대방은요. 유럽 소재의 글로벌 제약사로만 알려져 있는데 당시 저희가 이제 첫 방송에서 예측을 해드렸죠. 스위스의 로슈 아니면 노바티스사일 것이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노바티스사일 경우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시험의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이 매출의 증대 효과에서는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며칠 후에 바로 보도자료에서 로슈로 밝혀졌죠. 이 부분을 예측하고 나서 이후에 임상 시험, 즉 원료 의약품의 필수품인 이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이죠. 주요 효능을 지닌 약물에 혼합해서는 이 원료 의약품의 이 비중이 ST팜이 좀 유력한 국내의 이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유럽 이후에 잠깐 또 공시를 볼게요. 예. 자, 7월 17일에는 미국의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와 직전 매출액 대비 13.7% 해당하는 134억의 이제 추가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정 실적 자체에서는 이익액 자체가 영업이익으로 전환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의 어떤 실적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저희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좀 이르게 됐는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 모멘텀은요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앵커님 보시기에. 결국은 이제 코로나 임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임상 네. 3상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조건부 임상 3상 허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임상 3상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임상 3상이 꼭 필요한 약물을 가지고 있는 이 ST팜의 원료 물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효용 가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던 것 같고 그 효용 가치성에 따라서 결국 노바티스와 지금 로슈도 그 관점을 높이 보고 지금 ST팜에 접근을 하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로슈는 직접적인 계약을 했고 ST팜도 이제 노바티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후 계약액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조금 재미있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예.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전해드렸죠. 예. 지난 시간에 에비디티라는 미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에 에스티팜이 지분 25%를 갖고 있는데 예. 이 회사가 연말에 나스닥에 상장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미국의 FDA에서 그 혈장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리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죠. 예. 자, 이 관련주가 모더나입니다. 예. 모더나랑 이제 화이자에서 개발 중인 약물인데 이 약물이 mRNA라는 이 백신입니다. 이게 즉 올리고핵산 치료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티팜인 겁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시장에 좀 매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에스티팜은 코로나19에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수혜 종목으로 우리가 집중하지는 않았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미국의 FDA에서 이 혈장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이 내용 때문에 에스티팜이 같이 엮어서 좀 주목받는 그런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혈장 치료제가 좋을까요? 아니면 임상용에 들어가는 원료의약품 베이스가 더 좋을까요? 혈장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아침 출발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던 것이 지금 가장 빠른 게 어떻게 보면 혈장 치료제, 그 다음이 지금 어찌됐든 효용 가치성이 높은 걸로 따지면 덱사메타손, 혈장 치료제. 네. 백신보다는 이쪽이 훨씬 빠를 것이다. 계속 얘기 드렸었거든요. 결국은 혈장 치료제가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효용 가치성이 높은 에스티팜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살펴볼까요? 일단 에스티팜이 오늘 잘 오르고 있어서 이게 진짜 이제 99,000원.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에는 조금 이슈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혈장 치료제 관련주는 이제 부각이 집중적으로 되면 예. 저희가 제시드렸던 어떤 목표가에 좀 더 빨리 도달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은 보여지는데. 사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게 확실한 치료제이다, 혹은 이게 확실한 진단 키트이다 이런 쪽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뭐 에스티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네. 예. 더 이게 오버슈팅까지 나온다 하면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 13만 원도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뭐 오버슈팅이 안 나온다는 뭐 시장에 보장이 있겠습니까? 지금 엑세스 바이오도 그렇고 오버슈팅 뭐 사실 그 아무리 신속 진단 키트지만 15배 이상의 오버슈팅이 나오는 건 아무도 그렇죠. 예상 못한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스웍도 지금 계속 점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요새 뭐 진단 키트, 신속 진단 키트 요 모멘텀만 있으면 그냥 주가가 그렇죠. 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좀 상승하는 그렇죠. 매기가 지금, 좀 있죠. 지금 이게 단기간에 지금 4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시스웍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거래일 만에 뭐 6거래일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 6거래일 만에 지금 그렇죠. 아, 불과- 5거래일이네. 불과 5거래일 만에 지난주- 지금 불과 4배가 지난주일 올랐다. 일이에요. 불과 지난주일.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높고 이쪽에 대한 매수 의지들이 강하다. 이렇게밖에 지금 설명하기가 그렇게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맞습니다. 자, 다음은 크리스탈인데요. 크리스탈이 오늘 4.2% 정도 오르고 있고, 크리스탈은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렇죠. 조정시 재매수 관점이라고 계속 말했던 종목인데 예. 어제도 저희가 AS를 한번 해드렸죠. 자, 바로 간암 치료제의 후보 물질인 아이발티노스타트라는 이 약물입니다. 이 약물이 미국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조사를 해보니까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조건부 시판허가에 대해서 좀 더 용이하고 임상시험이 좀 더 단촐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의 기대감인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또 이런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미국 허가를 신청할 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요. 임상 비용이 50%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복제약 시장에 그 신청 비용이 또 면제가 되고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메리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술력이라는 게 FDA에서 품목 허가를 어떤 신청하는 또는 임상 시험 신청하는 어떤 약물들이 엄청 많은데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임상에 계속 승인 신청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예. 간암 치료제죠. 간암 치료 후보 물질이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이 모멘텀의 주가가 생각보다 저는 많이 안 오르는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일까요, 이게? 지금은 코로나 쪽에 더 관심이 없으니까. 간암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그 CU 메디칼 네. 이런 종목군들 오르는 거 봐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사실은 간암 치료제는 지금 어찌 됐든 코로나와 관계된 건 폐 쪽입니다. 그죠? 호흡기 쪽이고. 네. 그러니까 이 다른 그 코로나와 관계된 것들은 뭐 이게 호흡기나 심장 제세동기 모든 게 다 올라가요. 네. 엑스레이도 그렇고 이동식 엑스레이 관련주도 그렇고 다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간암 치료라든가 췌장암 치료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 이유는 한쪽에 관심이 너무 과하게 쏠려 있으니까. 네. 예. 한쪽에 관심이 너무 과하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코로나 아니야? 이를 돌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다른 어떤 모멘텀으로 훅 뜨잖아요. 뭐라고? 그거 아니야? 이러고 다시 빠집니다. 주가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예. 제가 빠질 것 같습니다, 거님. 네. 제가 원래 네. 영화 배우를 하셔야 될 분이 이 네.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원래 영화 배우가 꿈이었어요. 생긴 게 못 따라가서 제가 영화 배우의 꿈을 접은 건데. 네. 예. 지금도 그 꿈을 위해서 계속 제가 지금 순간순간 이렇게 방송했어. 그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납니다. 네, 누구? 예. 이덕화 씨가 좀. 예, 다음 좋은 거 종목. 아닙니까? 다음 종목, 제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분 꼭, 저런 얘기를 하시네요. 예, 희한하게도. 예. 아니, 이미지가 너무 닮으셨는데 난 너무 좋던데요. 예. 싫으십니까? 저는요, 네. 그쪽 닮았다고 얘기는 잘 안 듣고, 황정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황정민이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딱 머리 여기까지. 스타일이 좀 잃어보니까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테마. 예. 제테마. 이게 화장품 관련주죠? 예, 톡신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자, 갑자기 그래 얘기하시니까 지금 제가 당황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미용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톡스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 필러 관련주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러시아 진출 소식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죠. 지금 뭐 어찌됐든 호주 쪽에서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지금 회사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테마가 최근에 수주 계약이 대규모 수주 계약이 있었죠. 예. 이 회사는 6월 16일이었죠. 예. 러시아의 필러 S100이라는 단위의 필러 항목에 대해서 2건 러시아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고요. 6월 26일에 제테마도 톡신주 100단위에 대해서 임상 1상 2상 시험이 국내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모멘텀은요. 8월 4일이었죠. 화동닝보와 제테마도 톡신 공급 기본 계약을 이제 체결했는데 이 수주 계약이요. 연간 5,479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약 10차년도, 10년에 걸쳐서 5,479억 원 정도의 톡신 공급을 하는 이 계약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다는 거죠. 어떤 거였냐면 대규모의 어떤 수주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좀 흘러가는 양상이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좀 필요했고 급락, 즉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제테마가 다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은데요. 오늘 그 화동닝보와 계약했던 계약금 일부를 수령했다고 24일날 이제 밝혔는데 이 금액이 이제 42억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대규모
5,479억 원에서 예. 초도계약금 42억 받은 겁니다. 예.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작 단계에서의 어떤 이제 계약 이행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네. 뭐 4천 몇백억이 됐건 지금 금액이 4천 몇백억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렇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50몇억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찌됐든 제가 자 예를 들어 변영인 대표님하고 이제 계약을 해요. 네.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5천억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계속해서 5천억까지 내가 계속해서 수입을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처음부터 5천억을 탁 던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보통 무역이라는 것은 네. 왜 우리가 흔히 무역 관계에서 LC 즉 LC를 오픈하고 아니 TT하면 되죠. 바로 송금하고 바로 물건 받으면 화물 되죠. 영수 물건 그렇죠. 받고 화물 영수증 받고 하면 되죠. 네. 근데 왜 LC를 오픈하고 이 복잡한 과정을 왜 걸칠까요? 그다음에 왜 환율이 안 좋을 때 유산세 LC를 왜 쓰며 이걸 왜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금은 흐름입니다. 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LC가 오픈되어 있을 때까지는 굳이 내가 미리 선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은행에서 지불 보증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그 자금을 화물이 들어오기 즉 비해를 찾기 전까지는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 무역 관계에서도 그러할지인데 자 초등 5천만 원 해놓고 5천만 원 다 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 5천만 원을 회수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네. 그러면 50억 정도 준 것도 작게 준 건 아니에요. 이거를 해서 시장에서 5천억이 비하면 50억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 해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아무리 좋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제가 좋은 물건을 수입하고자 할 때도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의 어떤 판매 호조와 그다음에 런칭을 했을 때의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고 이제 이 사업을 벌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초기 비용은 약속의 의미의 차원에서 50억입니다. 작지는 않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것이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입장에서의 신뢰성 있는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뭐 이해되십니까? 네, 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렇죠. 저희가 이 무역을 저희가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자신 있게 50몇 억이 작지 않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본 계약이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 즉 계약금이 수령되는 이 절차, 저는 이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일부 좀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싶었는데 예. 그 흐름은 나오지도 않고 계약금이 수령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대규모 수주가 맞는지에 대한 어떤 진위 공방은 좀 있다. 예. 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근데 일단, 뭐 예. 변영희 대표님 눈은 작지만 정말 예리하게 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 작은 눈으로 참 그렇게 예리하게 보신다는 게 참 신기하고 묘합니다. 네. 예. 눈 크게 안 뜨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테마의 뭐 호재는 계속된다고 보여지고 그 제 테마의 호재가 지속되는 한은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해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신신작입니다. 이 회사가 8월 21일 날이었죠. 합병 등의 자산 양수도 종료 보고서를 했는데 잠깐 좀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20년도 2월 21일자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용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건 이제 이 종료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회사가 갖고 있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187억을 포커스 온 투자 개발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금일이죠. 8월 8월 21일 날 합병을 자산 양수도를 이제 종료했다. 요 내용이었고 뭐 여기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자산 양수도에 따른 어떤 이 차익은 사실 요거죠.
187억 원의 어떤 이 금원액을 이제 확보한 이 내용인데 사실 이제 신신제약이 최근에 이 세종시 예. 세종시 관련된 테마로 좀 엮이면서 예. 이게 코로나19의 어떤 치료제랑은 좀 거리가 멀고 세종시 관련된 어떤 테마에 좀 편승해서 최근에 어떤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행정 수도, 네. 이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가 세종시 쪽으로 거의 뭐 일괄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대통령의 네. 지금 이제 어찌됐든 지금 그 정책적으로 보면 이해찬 씨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고, 네네.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그리고 네. 세종시 이전에 대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세종시에 최근에 세종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좀 세종시의 어떤 뭐 행정 수도를 이전한다. 네. 이게 결정이 있지만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렇죠. 얘기는 이야기가 계속 좀 있었죠. 나왔다가 얘기는 상징이도 있었는데. 아주 정부 청사는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모든 정부 기관을 다 예, 이전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 가보면 네. 실제 땅이 없대요. 매물도 없고, 네. 그리고 매물 나온 것조차도 서울에서 서울 쪽의 부동산들이 다 매수를 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세종시에 그 지금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세종시에 어떤 투기가 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서울 피해서 세종시에 투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신신제약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테마로 엮이는 건 사실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본점이 그냥 단순하게 세종특별자치시 소종산단동로에 있다. 예. 내용을 보면 세종에 소재를 하고 있다는 기업 하나입니다. 땅값이 근데 그렇죠. 너무 올랐어요. 최근에 세종시가. 그러니까 그 자산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뭐. 토지에 대한 어떤 자산재 평가에 대한 그렇죠. 차익이 있을 것이다. 예, 예. 이런 말씀.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근데 이게 솔직히 토지 자산 재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최근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자, 기업 업령이 우리가 이제 한번 다뤄줬던 시간이 있었죠. 25년 전에 취득했던 토지 건물을 조건부 담보부십이죠. 담보부로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데 자산을 다시 현재 시점에서 25년 후에 재평가를 해봤더니 100억 원 정도의 이제 차익이 발생된 거죠. 이런 것들의 어떤 장부 가치가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던 이게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자산 가치가 100억이 더 증가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자산 재평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맞는데 단순하게 소재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좀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저는 이 토지 자산 재평가는 안 믿어요. 믿질 않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네. 예전에 대우차 판매 아시죠? 네. 지금 상장 폐지가 됐죠, 그죠? 티코를 만들었던 회사죠. 예, 뭐 아니죠. 티코 그 자동차를 티코 그 대우차를 판매하는 회사죠.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대우차 판매가 소재지가 어디 있었냐면 인천에 있었어요. 네. 인천 영종도 하고 뭐 이 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대우차 판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에이 절대 망할 회사 아니다. 대우차 판매 인천 땅만 팔아도 지금 시가총액의 10배 이상은 된다. 아, 네. 이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었냐? 결국은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상장 폐지가 됐죠. 네. 이게 사실 토지 자산 재평가는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자 예를 들어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기업이 실적을 계속 못 내고 있어요. 자 토지를 팔아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부도 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주주들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돼요. 사실 이걸 뭐 토지 자산 재평가를 했을 때 이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장 폐지가 되고 전부 다 청산이 됐을 때
청산 가치가 나왔을 때 이 토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주식이 살아있는데 왜 토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토지 자산 재평가를 가지고 이 기업의 주가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결국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는 없고 플랫폼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카카오처럼 뭐 사실 카카오가 자산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뭐 IT 자산이죠. 그렇죠. 무형의 이거는 자산이죠. 무형의 자산이 더 그렇습니다. 많은 회사예요. 맞습니다. 근데 훨씬 더 성장성은 높아요. 그렇죠. 무형의 자산은 더 많은데 훨씬 성장성이 높고 유형의 자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요. 성장성이 없으면 주식시장은 결국은 뒤로 자꾸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무형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유형의 자산, 토지가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네. 그것은 결국은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매각을 통해서 회사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은 네.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예. 일단 신신제약은 뭐 세종시의 어떤 그 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 좀 많이 급등을 했다가 네. 최근에 상승폭을 크게 반납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 이 세종시에 관련된 이슈 하나만 갖고 이 기대감만 갖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의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예. 저는 신규 매수는 좀 금지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저도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회사의 어떤 제약 모멘텀을 통해서 어떤 점진적 성장성을 그렇죠? 반복을 상승을 했어야죠. 한다면 가능한데 뭐 테마군에 엮인 이런 사항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오인이 없길 저는 바랍니다. 그렇죠. 신신제약에 뭐 예를 들면 파스가 뭐 코로나의 특효약이다 뭐 이러면 모를까. 그죠? 그렇죠. 예. 많이 안 웃으시니 저는 웃으라고 드린 얘기인데. 좀 웃음 상처받았습니다. 부탁해요. 제가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예. 제 눈을 가지고 이렇게 디스를 하는 게 제가 한 20년 만에 처음인데 이 가슴에 이게 대못이 박혀가지고 아니 제가 제가 변부사장 이 살 때문에 좀 묻혔습니다. 제가 사실 아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해병대 출신이시잖아요. 해병대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눈이 커요. 근데 지금은 살 때문에 많이 파묻혔어요. 예. 자, 제가 수습이 안 되네요. 예. 씁쓸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레이 위드입니다. 오늘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재미난 종목이죠. 예. 자, 우리가 소액주주들의 적대적 M&A 네. 우리가 좀 많이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액주주가 주가돼서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뭐 의결권을 좀 모아서 대리하는 행사는 봤어도 앵커님 이런 건 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자 투자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게 예. 소액주주 모임 투자 조합입니다. 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잠깐 좀 볼게요. 예. 자, 회사는 플레이 위드 소액주주 조합 외 4인이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청인의 신청 취하가 있었고 최근에 검사인 선임 신청이 있었는데 자 사건 본인에 개최할 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신청인의 신청 취하라고 해서 경영권 부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냐면 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서 소집을 결의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복 주주총회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진 취하를 한 거고요. 자, 다음은 8월 19일자인데요. 자, 검사인의 선임입니다. 자, 2020년 9월 3일 9시에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주주총회의 어떤 검수 과정과 표결 과정을 중립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검사할 법원에 지정해주는 검사인을 선임해달라. 이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거고요. 자, 이런 소송들은 거의 주주권에 대한 어떤 그 권리보전 차원에서 법원이 인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24일입니다.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9월 3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임을 신청한다. 자, 중복된 내용이긴 하나 플레이 위드의 주주총회 소를 제기한 특수인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 위드 소액주주 조합이 별도로 또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플레이 위드 소액주주 조합을 결성해서 주주 운동을 한다는 건데, 자 앵커님, 우리가 이게 의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주주들이 예. 개인의 자금을 출자해서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회사의 어떤 경영권을 변경한다 또는 빼앗는다. 이 뭐 제목만 봐서는 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 이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특히 M&A나 적대적 M&A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네. 이 과정 자체를 진행했다고 전혀 보기 힘든 장면. 그렇죠. 이거는 누군가가 소액 주주들을 선동해서 네. 혹은 그들의 마음을 귀합해서 네. 결과적으로 이 지금 적대적으로 지금 뭔가 회사를 공격하고. 예, 공격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찌 되었건 그들의,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의 수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회사에게 압박 용도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예. 어떤 내용들이라면 불특정한 어떤 다수가 소액주주를 선동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에 그들의 수습되는 과정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이익 보장만 받고 그렇죠. 그 부분이죠. 빠지고 그러니까 그 피해는 그거를 소액주주가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용당하는 케이스가 되게 그렇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상 네.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현혹되기 쉬워요. 네. 자, 우리가 나서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해드릴게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진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주고 있었느냐를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굉장히 순진한 집단이에요. 네. 그걸 다 파악하고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오해를 받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오히려. 사실은 오늘 뭐 사측에 뭐 사측에 뿌락치다. 사주를 받았다느니 예, 뿌락치다.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얘기죠. 얘기하는 것도 아마 그렇죠. 이 지금 이 플레이 위드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측에 사주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전혀 사심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경험치가 입증을 해주고 있고 정상적인 적대적 M&A라고 하면 양성의 자금, 즉 자기 자금을 통해서 건전한 그렇죠. 지분 경쟁을 그렇죠. 해야 된다. 지분 경쟁, 경전한 그렇죠. 지분 이대 경쟁을 주주와 하셔야죠. 일대 주주 간에 그렇죠. 지분 경쟁이 아닌 일부의 주식을 갖고 있는 자가 소액 주주의 대규모 의결권을 확보해서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회사를 상대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고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우리가 순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더더욱이 조금 네. 꼭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순진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건데. 네.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가의 향방, 즉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를 얘기 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액주주분들도 이 권리관계, 이해관계 속에서 그들의 사적 이익의 부분이 녹여져 있는 거 아닌가를 네. 항상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이 이 공시를 아마 선택을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